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올 여름 날씨 정말 요란했습니다. 새해 장기 장마라는 기록도 세웠고요. 집중호우에다가 연이은 태풍까지 겹치면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기상청을 향한 비판도 많았습니다. 오보청이라는 오명에도 좀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김종석 기상청장님을 모시고 예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올해는 정말 우리 기상청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보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네, 상황이고요. 거기다 뭐 구라청, 오보청 뭐 이런 비난과 조롱까지도 계속 저희가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올해 예보가 좀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예, 뭐 이유를 설명하면 또 이유 설명한다고 또 혼날 텐데. 변명이 될까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금년 5월 22일 날 사실은 중기 예보를 예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름 예보철이 예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예보를 했는데 우리가 예보를 낼 때는 특히 장기 예보는 1월부터 4월까지 기압 해치, 그다음에 엘니뇨 현상, 그다음에 북극 지방에 눈이 덮여 있는 상태, 얼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다음에 이 장기 예보를 위해서 모델이 한 9개 정도 가지고 런을 합니다. 역학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한중일 국제 기후학자들 다 모여서 어떻게 될 것인가 최종 결정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아마 그 모델들도 대부분 기후 변동성 내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기후 변동성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고 좀 최근에는 이 글로벌 워밍 때문에 대기가 전부 다 높아지니까 금년 여름도 덥다 이런 형태로 예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히 잘 아시겠지만 금년 6월까지는 상당히 더웠습니다. 더웠어요, 맞아요. 많이 더웠었고 6월 28일쯤 돼서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 티벳의 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기 시작을 했고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북극의 눈이 굉장히 빠르게 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보다가 날씨가 틀릴 것이다 예측을 해서 그해 지난달 7월 14일경에 인터뷰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에 굉장히 강한 한기가 위치해서 이것이 빠지기 전까지는 날씨가 계속 나빠질 것이고 7월이 서늘해질 것이다. 1차로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게 사실 전달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기후 변동성 내에 장기 예보를 하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겠지만 기후 변화라는 것은 그런 기후 변동성을 벗어나는 것을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익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상공에 있는 찬 공기들 이걸로 인해서 동아시아 쪽인 중국, 일본 실제 굉장히 강한 비가 많이 왔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300mm, 1,500mm 가까운 비가 내려서 2달간 비가 내렸었던 부분이고 일본도 많은 비로 인해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맞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금 늦게 그 변동성에서 영향을 준 것일 뿐이지 우리나라도 그의 이 기후 변동성에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상황이라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측했던 보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서 조금 더 굉장히 예보하기 어려웠었고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태풍도 그런 차원에서 4개가 연속으로 올라왔던 그런 현상이 됐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예보를 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말로도 좀 해석이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 전체적인 예보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 중 일부분이 이제 우리 기상청 못 믿겠어. 그래서 네덜란드 기상청의 예보를 보고 뭐 이런 사례들이 요즘 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좀 안타까움도 있긴 한데 실제 우리나라 기상청과 해외 기상청의 어떤 예보 정확도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망명족이라는 신조가 네. 생겨서 이 기상청장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상청은 국민들한테 이 정확한 예보를 전달을 하는 게 이 기상청의 임무인데 기상청을 못 믿고 이 해외 사이트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인데 사실은 외국 기상 앱들은 대부분 모델 기반으로 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외국 모델을 다 확인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기상 예보관들이 또 예보를 또 보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정확도가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보는 체감은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을 다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태풍들 막 올 때 그때 이제 많은 언론이 우리 기상청에 맞을 것이냐, 뭐 해외 기상청에 맞을 것이냐 했는데 그때 우리 기상청이 맞다는 게 있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아마 시민들이 안 들었던 게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이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뭐 대책이나 대안은 그래도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일반적으로 예보 정확도 높이기 위해서는 예. 이 관측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사람 머리로 예측하기에는 보통 한 1일 내지 2일 정도가 좀 정확한데 우리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3일 뭐 일주일 이렇게 예측을 원하려면 수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2011년부터 2019년간 한 9년간 예산 투입을 해서 한국형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거 쓰다가 또 그것도 안 맞다고 그래서 영국 거 썼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한반도에 적합한 이 수치 예측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돈을 투입을 해서 이 작년 연말에 완성하고 금년 4월에 정상 운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보관의 역량이 또 필요합니다. 예. 모델을 보고 모델로만 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델이 한계가 있는데 모델은 6개의 방정식 이용하기 때문에 그걸 다 푸는데 오차가 있고 또 관측에 또 오차가 있습니다. 모델은 관측값을 입력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인데 관측에도 오차도 있고 방정식에 이 푸는데도 오차가 있고 이런 오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 예보관의 경험을 이용해서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측망하고 수치 모델하고 그다음에 예보관 역량이 필요해서 현재 관측망은 우리 기상청에 갖고 있는 관측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청의 지자체에 갖고 있는 그 관측망을 좀 융합을 하려고 지금 현재 금년 7월에 강원도하고 MOU 체결해서 같이 공동을 활용하기로 했고 앞으로 그걸 확대하면 관측망이 좀 더 초밀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정상적인 기상 형태가 올 때는 뭐 현재 우리 관측망 갖고도 가능했지만 지금 올 겨울 여름처럼 이렇게 집중호우가 올 때는 굉장히 그 변화폭이 큽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산이 많고 바다가 산면이 바다인데 그렇죠. 이 산 앞면하고 뒷면의 강수량이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뭐 이 소의 그 앞머리하고 꼬랑 뒤에 꽁지에 그 비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하는 것처럼 네. 사실은 올 5분의 그 집중호우도 굉장히 그 밴도 형태로 되어서 폭이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맞아요. 내렸던 예. 상황이라 이런 것을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관측망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이 지자체 관측망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모델은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1km by 1km까지 고해상도를 만들려고 지금 현재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보관은 과거에 예보관 교육을 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가 최근에 1년까지 늘려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되면 좀 더 경험이 늘어날 것이고 또 지식이 늘어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병행해서 아마 융합되어진다면 지금보다 많은 정확도 높아지지 않을까. 단기간 내.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진짜 뭐 오보청, 뭐 구라청 이런 오명에서 좀 탈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요. 우리 청장님께서 기상청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기상청에서 이 예보 체계를 많이 좀 바꾸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청장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했던 그 체계를 바꾸시는 이유 그리고 바꾸신 이후에 어떤 효과가 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성이 붙어 있어가지고 예. 늘 하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예보가 틀리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 30년 넘도록 예보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보를 하는 패턴과 이 자료의 사용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 시간을 지원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정보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 바꾸고 있고 또
기상청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상 정보로 인해서 이 재난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가장 큰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경보를 알려줘야 된다. 최소한 2시간 전에 알려줘야 대피할 수 있는 시간 때문에 이제 이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시간 이전에 경보 시스템을 가동한다. 그래서 그걸 초단기 예보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단기 예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담당할 수 있는 그 예보관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형 모델이 만들어졌고 과거에는 에리어 예보를 했다가 지금은 포인트 예보로 이렇게 전면 개편을 한다. 그래서 최소한 5km 바이 5km에서 1km까지 내려서 내 머리에 떨어질 수 있는 비를 예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전면적인 개편 사항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도 전면 체계를 개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현재 그걸 봐서 우리가 체계를 바꿈으로 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 기상 앱을 날씨 알림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날씨 알림 앱을 통해서 현재 1시간 간격 또 10분 누적 강수량 이걸 전달해 줌으로써 이 국민들이 좀 편리하게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는데 10분 뒤에는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끊칠 것인지 더 올 것인지 알 수가 있고 오늘부터 아마 시행될 텐데 오늘부터 1시간부터 12시간까지는 1시간 간격으로 예보를 쭉 해줍니다. 이게 원래 3시간 간격. 예, 3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던 예. 것을 1시간 간격으로 해줌으로 해서 일가지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스케줄을 짤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효과가 있지 않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해상 예보도 과거에는 팩스로 했었는데 예. 지금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먼 바다에 있는 이 선박까지 기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시켜서 아마 그런 부분은 국민들한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우리 기상청에서 보면 늘 기상산업 육성 이걸 주요 이제 사업 목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확히 기상산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이게 예. 뭘 얘기하는 건가요? 기상산업이라 그러면 기상 정보를 이용해서 이 재화를 획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무슨 소리냐면 기상 정보를 이용해서 예.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이런 네.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기상 장비를 만들어서 파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기상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앱을 만들듯이 앱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고 또 이 기상 장비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홍수 시스템 만든다든지 가뭄 시스템 만들 때 기상 정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 이건 또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처럼 장마나 집중호우 내릴 때 이걸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 날씨 정보로 인한 파생 산업 보험 산업도 서비스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감정사 그걸 보험을 하려면 누군가 또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할 수 있는 감정사를 통한 어떤 그 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상 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기상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 기상 산업이 엄청 크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사실 체감할 만큼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우리나라 이 땅이 좀 좁으니까 기상 산업이 그래 활성화되지 않고 열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2011년 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2020년까지는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는 약 한 200개의 기상기업이 있다가 지금 한 601개 정도로 늘어났고 매출액도 약 한 3천억 정도 됐다가 지금 현재 4,800억 정도로 늘어나 있는데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한 8조 정도, 8조 한 5천 정도. 영국 같은 경우도 한 1조 이상 예출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기상 산업에 대해서는 불우오순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기후 변화가 시작되고 또 지속되게 되면 기상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기상 기업들이 좀 더 힘을 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기상청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기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상청 자체적으로 이 산업 육성을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취임 후에 기상 산업의 육성을 좀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상 산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성되어지려면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상 장비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많이 팔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 장비가 굉장히 우리나라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WMO, ECMWF의 이 권고 사항에 하면 한 4,000개 정도 우리나라의 장비가 깔려져 되는데 우리가 좀 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 성능을 조금 이제 확보를 하려면 이 소프트웨어를 좀 우리 개발해야 되는데 그거는 국가가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뭐 윈도우 프로파일에 대한 신호 처리기, 또 자료 수집기에 대한 신호 처리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것이 개발되어지면 기업들한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센서만 제작하고 국가에서 만들어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서 기업의 이율 창출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으라고 예상되고 있고 또 좀 소프트웨어 쪽 부분은 뭐 우리가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1km by 1km까지 이제 저희들 만들어지고 또 위성 같은 경우는 0.5km까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고해상도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이 활용하면 뭐 말씀하신 윈디보다도 더 우수한 앱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서 판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들의 맞춤형 정보를 주면 그걸로 인해서 뭐 더 많은 재화를 이윤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업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정책을 인해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청이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할 게 뭐가 있을지가 참 궁금해요. 지금 우리 기상청에 많은 변화를 좀 이끌고 계시는데 또 더 역점을 두고 뭐 올해고 내년이고 계속 좀 추진하실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기상 예보 시스템 체계를 좀 아직까지 개편하고 있는 중이라 좀 그걸 더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치 모델은 이제 정부 모델로 해서 이제 한 13km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4월에 완성됐던 정보가 이걸 1km by 1km까지 더 확대하려고 지금 예산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역점적으로 우리의 고유한 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서 좀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관측 장비는 전부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 거 합수하고 또 바다의 해상에 지금 현재 관측 자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2023년까지 바다의 해양 기지, 해양 기상 관측 기지, 그다음 부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초단기 예보를 이제 1km by 1km까지 확대해 가지고 한시간 간격을 이제는 3일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12시간 돼 있지만 3일까지 늘려서 국민들한테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간만 늘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정확도도 이제 높여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 갖고 있는 모델의 그 방정식은 이 대기 방정식만 사용했는데 이제는 해양하고 대기하고 접합하는 대기 해양 접합 모델을 이용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왜 틀리냐면 지금까지는 공식들이 대기 방정식만 이용했는데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오는 수증기량까지 개선하신 대기하고 해양 접합하고 되어 있는 모델을 개선하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좀 9월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고 한 1차는 2023년까지는 일부를 만들고 최종은 26년까지 계속 앞으로 끌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지면 앞으로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심해지는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처하고 협업해서 제대로 전달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서 이슈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기후변화는 이제 관측하고 프리딕션, 예측, 뭐 시나리오 작성하는 게 기상청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나리오 작성되게 되면 그다음에 진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고민하면 아마 기상청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고 이런 시스템 구축돼서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예산도 좀 충분해야 될 것 같은데 잘 확보는 되고 계시죠? 열심히 관련 부처하고 예산 확보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기상 예보하고 이거는 우리 국민의 안전, 재산 보호에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또 전해보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뭐 정말 집중호우와 태풍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그리고 이 예보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불만이 있으신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신다면.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호우 또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께 기상청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상의 이변이 이상기상은 이제 앞으로 일상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점점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해지고 있는 기상 예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예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기상 이변이 대한민국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유럽은 폭염, 미국은 태풍, 연적인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는데 그 일부분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고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상청이 앞으로 국민들한테 1km by 1km까지 예보를 해서 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사실은 기상 예보는 미래를 예측하는 정보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00%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미래에 멀리 있는 것보다는 예보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더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최신의 정보를 잘 활용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이 개인의 재화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위험기상을 스스로 확인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장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 청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기상청장으로서의 정말 사명감이 크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장님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